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가 잇따라 공개됩니다. 오는 18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당국자들이 이번 주부터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는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주요 지표입니다. 물가가 이미 안정 추세로 접어들면서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를 놓고 페드 내 비둘기파와 매파가 금리 인하 폭을 둘러싼 격론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는 11일 공개됩니다. 지난달 CPI는 1년 전보다 2.6% 올라 직전월 상승률에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PI가 예상을 넘어 큰 폭으로만 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확실시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율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새 후보로 교체된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해리스 허니문이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양측은 초박빙 구도인 미 대선 판세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오는 10일 TV 토론에서 진검승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구프펀드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구프펀드 설립에 부정적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중동 긴장도 고조됨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전략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구프펀드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할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병참 거점 인근 마을을 추가 점령하며 진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에서 12km 떨어진 노브그로디우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주요 철도와 도로가 있는 병참 허브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지난주 고용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8월의 고용 보고서는 엇갈려왔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마감 지수 살펴보자면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1.01%, 다우지수는 나스닥 지수는 2.69%, S&P 500 지수는 1.74%, 모두 1에서 2%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CME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베팅은 73%에 달했고요. 50bp 인하에 대한 베팅은 보고서 발표 직후 51%로 잠시 상승했다가 장 마감 직전에 27%로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모든 종목군이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8.4% 그리고 알파벳은 4%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브로드밴드 부문의 지출 부진으로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약간 밑돌 것이다라고 전망한 후에 10.4% 폭락을 했고요. 다른 칩 주식들도 떨어졌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5.3%,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3.7% 하락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5% 떨어졌고요. 주간으로는 2020년 3월 이후 최대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농업 부문을 제외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는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14만 2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전달보다 증가폭 자체는 크지만 지난 1년간 평균 증가폭인 20만 2천 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16만 개 증가에도 못 미쳤습니다.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4.2%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0.4%, 전년보다 3.8% 상승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은 17일에서 18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에서 0.5% 내릴 가능성을 각각 57%와 43%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현재의 고용지표가 미국의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반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2%로 향하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전체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날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경제의 하방 위험 증가를 언급을 하면서 연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자료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이달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 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23년 동안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 경제클럽에서 세율 인하와 규제 철회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법인 세율을 현재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시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맡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위원회가 연방정부의 재정과 성과를 감사하고 개혁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법인세 인상 공약에 대해서 대규모 증세가 될 것이고 중소기업 세율이 43%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관세 인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제조업과 국방, 의료 연구에 투자하는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밝혔고요.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길 때마다 10개의 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임대 비용이 미국보다 중국에서 저렴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소규모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엔비디아 A100 프로세서가 탑재된 서버를 시간당 $6에 임대하는 반면에 미국의 공급업체는 시간당 약 $10를 청구합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는 첨단 반도체가 손쉽게 공급되고 있고요. 특히나 소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는 규제 준수의 부담이 적습니다. 엔비디아의 A100과 H100은 대규모 언어 모델 구동에 적합화된 반도체고요.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재고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해서 수출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는 암시장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보잉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가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무인 귀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2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국제 우주 정거장 왕복 비행을 계획을 했지만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고장 등의 결함으로 유인 귀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주 비행사들은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을 통해서 2025년 2월에 지구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스타라이너는 6월 5일에 발사돼서 ISS에 도착을 했고요. 현재 무인 귀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착륙은 현지 시간 7일 오전 0시 3분으로 예정돼 있고요. 기상 조건에 따라서 착륙 시도가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보잉은 나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우주 캡슐을 개발했지만 개발 지연으로 약 16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로블록스는 산호세에서 열린 로블록스 개발자 대회 2024에서 본격적인 수익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바주키 CEO는 일간 활성 사용자가 7,950만 명을 달성한 이 로블록스가 게임 콘텐츠 수익의 10%를 생태계와 커뮤니티에 분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블록스는 크리에이터가 실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을 하고요. 쇼피파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유료 체험의 가격을 실제 통화로 설정하고 지역별 가격 차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로블록스는 DAU가 전년 대비 2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31%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구형 노광 장비 2종의 중국 수출을 직접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개발협력부 장관은 기술 발전으로 특정 장비의 수출이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구형 심자회선 장비가 첨단 군사 장비에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네덜란드는 ASML의 NXT1970과 NXT1980i의 중국 수출을 직접 통제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해서 ASML의 최첨단 장비 수출을 금지를 하고요. NXT 2000 시리즈 이후 장비에 라이선스를 요구해왔지만 이번에는 미국 제재가 아니라 자국의 직접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ASML은 이번 규제로 인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는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앱 어니봇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이름인 원샤오옌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두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생성형 AI 앱을 주력 검색 서비스 지원 역할로 강화를 하고요. 검색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서 문장과 영상 창작 가능을 추가했습니다. 원샤오옌은 리치 미디어 검색, 다중 모드 입력, 초현실 디지털 휴먼 검색, 자유 구독 기능 등을 갖췄고요. 무료 사용 기간을 제공해 이용자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출시 4일 만에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바이두는 AI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검색과 광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최근 금융시장에서 미국 연준의 비컨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미국의 뜨거운 경제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됐었지만 최근 고용과 산업 동향을 알리는 각종 지표들은 경기의 냉각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7일부터 18일 FOMC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서 선대응하기 위해 B컷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크게 내릴 경우 외려 경기 침체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결정을 주문하고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연준은 7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합니다. 열흘 뒤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연준 인사들이 통화 정책과 경기 전망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언급을 삼가는 기간을 의미하고요. 다만 잭슨홀 미팅 등을 통해 연준의 피벗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관건은 금리 인하 수준입니다. 통상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한 번의 기준금리를 25bp씩 수정하고요. 이번 FOMC는 50bp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연준의 최대 관심사인 노동시장의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4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12개월 평균 증가폭이 21만 5천 명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고용시장 냉각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8월 실업률도 4.2%로 7월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지만 4%대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서 4일 발표한 구인 이직 졸츠 보고서에서도 7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67만 3천 건으로 2021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ADP가 발표한 8월 민간 고용 증가폭 역시 2021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시장은 B컷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금리 선물 시장에선 이달 50bp 금리 인하 전망을 59%, 25bp 인하 전망을 41%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베이비컷의 비중이 70%를 차지했었지만 고용시장 냉각이 확인되면서 B컷이 우세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JP모건은 연준의 중립금리는 약 4%로 현재보다 150bp 낮다면서 되도록 빨리 중립금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립금리는 경기를 과열로도 침체로도 이끌지 않는 금리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시티그룹도 9월과 11월 각각 50bp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B컷이 외려 무리한 정책 행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한 번의 금리를 크게 내릴 경우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고요. FOMC를 열흘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폭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침체에 따라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지만 B컷이 되려 침체 시그널을 주면서 잘못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통화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요구 사항도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양자 컴퓨터 등도 수출 통제, 한국은 허가 면제국에서 빠져. 미국이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돌입합니다. 중국의 기술 굴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현지 시간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늘 동맹국들과 광범위한 기술적 합의를 이룬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IFR에는 양자 컴퓨팅과 반도체 제조 및 기타 첨단 기술과 관련된 통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 개발과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와 슈퍼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차원 3D 프린팅을 뜻하는 적층 제조와 관련한 장비와 소재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신규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다른 국가의 수출 통제 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한 국가들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를 신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현재 수출 통제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서류상 요건이 맞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관련 기술 수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관련 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부담 역시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능 반도체 3D 프린팅 장비 등 첨단 분야 중국 기술 굴지 사전 차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국 기술 수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리스 TV 토론 열공, 트럼프는 표밭 다져.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선출하기 위한 11월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6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6일부터는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대선 사전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박빙 대결을 벌이는 양측은 에너지와 세금, 이민 등 주요 정책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우며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를 현 21%에서 15%까지 인하하되 그 혜택을 미국 내 생산 기업들만 주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측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다시 한번 옹호했는데요.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공약을 대폭 완화하고 전기차 생산 의무 방안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이며 중도 표심을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한국 시각 11일 오전 10시에서 열리는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주말 각종 쟁점에 대해 토론 열공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박빙 속 사전투표 스타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효율비를 만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실전 대비 모의 토론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인 자금 한 달 새 5조 증발, AI 아이폰 기술주 반등, 모멘텀의 기대. 외국인 자본이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3.65% 급락한 8월 2일 이후 한 달 남짓 동안 빠진 자금만 약 5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논란 속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엔비디아의 급락 등이 국내 반도체주에 여파를 끼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의약품과 통신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이달 3일 이후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 모든 업종이 부진하면서 장중 705포인트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한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5조 2,019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최대 매도 기록을 재차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 전환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예상마저 제기되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바짝 얼어붙었다라는 분석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달 미국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하폭과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최대 변수로 꼽고 있고요. 빅컷이 단행될 경우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9일 AI가 탑재된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반등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월간 외국인 순매매 규모 살펴보시면 6월과 7월은 좀 사들이는 분위기였다면 지난 8월과 이번 9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도를 보였었던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미국발 아래 공포 그리고 빅컷 가능성 우려가 여전합니다. 순매도 대부분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몰려 있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업계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짝 상승 2차 전지도 꺾였다. 지지부진하던 증시에서 그나마 올라가던 2차 전지주도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6일 LG에너지솔루션 등 관련주가 대거 하락하면서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규제로 전기차 수요 회복의 가능성이 점쳐진다라는 분석으로 최근 반짝 상승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도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KRX 2차 전지 탑10 지수는 전달 대비 4.83%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5일 코스피가 8.77% 급락한 블랙먼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부분이고요. 이날 급락에는 여전히 불안한 업황 전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대체할 수가 있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축소하는 식으로 기준을 맞출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올해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반등을 기대할 만한 재료는 있다라는 긍정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유럽계 배터리 업체들이 양산에 난항을 겪고 있어 국내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탑10 지수 4% 넘게 폭락을 보여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 등 주도주도 동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 전기차 관세 호재의 긍정론도 뒷받침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미 증시 위험도 동반 상승.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특히 기술주 위주로 하방 압력이 좌지우지됐습니다. M7 기업들은 모두 다 낙폭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우리 역시도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시작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화끈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피 내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뭐 별다른 호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것도 뭐 하도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별다른 이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 나고 특히 이제 우리 정시로 볼 때는 뭐 외부 변수 영향이 크긴 합니다. 근데 우리도 계속해서 또 한국은행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죠. 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뭐 유동성이나 또는 정시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만한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고 오히려 최근에도 계속해서 금값이 올라가고 안전자산 쪽으로 좀 몰려드는 그런 현상. 특별한 호재가 없다. 이걸 이제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주에 우리 시장 안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안 좋았고요. 장기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외부의 이런 영향 변수들이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있죠. 뭐 금리나 또는 다른 뭐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많이 꽉 이렇게 조여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요즘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활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주식 투자에는 증권사에서는 많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한테 한번 저도 물어봤더니 요즘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빅데이터나 다양한 분석들을 하니까 이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 앞으로 이제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공지능마저도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만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향후에 미래 대비가 또 되는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연 어떤 투자의 기회를 좀 포착할 필요가 있을지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부터 먼저 좀 진단을 해드리면 코스피가 지난주 한 주 동안만 뭐 과연 5% 가까이 뭐 4.86 하락해서 뭐 2,500대로 주저앉아 버렸고요. 앞서 이제 이순행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피가 계속 이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 이게 순간적으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게 앞으로 두세 달 이상 풀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방송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수출 경제인데 우리 수출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대외적인 이제 향후 심리적인 부분이 또 영향을 주고 있고 엔비디아도 영향을 당연히 줬겠죠. 시장 조사 기관이 S&P 글로벌이라는 곳이 있고 또 공급 관리자 협회 ISM에 따르면 8월에도 미국 제조업황은 위축세였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비농업 부문 고용을 많이 이제 지표를 보는데 이 부분도 전월 대비해서 8월 달이 14만 명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지금 미국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을 볼 때 우리가 고용이라는 게 뭐 이게 몇십만 단위 적어도 십몇만 단위 가지고 해소가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좀 어둡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블랙 먼데이가 또 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9월, 10월에 하지만 이번 달은 다른 달보다는 또 정시를 여는 시간 자체가 좀 짧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도 있고 또 10월 달에도 공휴일이 좀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9월, 10월 뭐 위기설이 나오는데 일단은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11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고 12일 날에 현지 시간으로입니다.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 결국 가장 큰 변수는 11월 대선인데 10일 날 첫 번째 TV 토론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고 저한테 많이 묻고 싶은 것이 미국 대통령 누가 돼요? 이런 부분일 텐데 10일 날 토론회 이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보다 명확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조업 부진과 고용시장 냉각 그리고 AI 고점 우려로 계속해서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CPI 그리고 PPI 이번 주 TV 대선 토론 역시도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이폰 출시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좀 한번 뽑아주셨을까요? 증시 외풍 현상이 강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래프가 준비되면 좀 바로 좀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 표시거든요. 보시면은 2003년에 비하면은 2003년 동기죠. 1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6,400원에서 6조 6,100억 원,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죠. 그 2분기에는 10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7만 전자였다가 다시 6만 전자로 내려와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외풍 현상.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금 주가는 오히려 더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실적도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외풍이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아파트하고 좀 달라요. 외풍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분명히 지금 군부를 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은 떼고 있는데 외풍이 들어오니까 추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발표에서 이제 미국 주시장이 흔들리니까 우리까지도 외풍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풍 현상은 심상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동안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대량의 이제 매물을 아까 이소리 앵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도를 해버리고 매수세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AI 반도체까지도 엔비디아까지도 이 외풍의 한 몫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무려 2조 일주일 동안입니다. 834억 원어치를 매도를 해버렸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뭐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네이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내다판 것보다는 이 외풍 현상의 지표 자체가 그냥 팔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말도 상처받지 말라고 쿠션 언어를 쓰는데 실적이 쿠션이 못 돼주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우선 외풍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 시장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관망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이걸 우리 내부적으로 손설 수만은 없는 상황이겠죠. 외국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인, 기관, 외국인이라고 하면 3축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외국인이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고 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먼저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또 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은 상당히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호재가 사라졌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8월 또 고용지표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치를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빠졌고 이게 연쇄적으로 또 관련 AI 첨단 반도체 쪽인 엔비디아까지도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다. 이런 게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달입니다. 2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큰 폭으로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태를 겪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중국은 괜찮느냐? 중국도 안 좋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북쪽에서도 외풍, 동쪽에서도 외풍, 서쪽에서도 외풍, 남쪽에서도 외풍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낮아지고 밸류에이션은 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요인으로도 이제 인공지능 모멘텀은 둔화되고 경기 침체로 그러니까 연휴 되기도 간방 심리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호재는 없고 좀 악재만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만 또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것. 왜냐하면 또 호재를 또 우리가 굳이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심리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경기 둔화 정도가 예상보다는 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위기 국면으로만 또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악재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위기 국면으로는 빠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참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켜볼 만한 섹터나 테마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도 많고요. 정말 그렇죠.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소은행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송하면서 이 투자자분들한테 참 내밀기 힘든 단어가 낙폭 과대입니다. 네. 근데 낙폭이 과대된 상황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도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낙폭 과대된 종목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먼저 표를 좀 아이고. 진짜 또 목이 메었네요. 예. 주가가 내려가서 목이 메인 건 아니라는 거. 네. 9월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 삼성 SDI.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썩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워낙 또 낙폭이 과대되다 보니까 저점에 매수하는 기회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투자자들이 잘할 필요가 있다. 뭐 상황은 이 섹터나 테마로 봤을 때 썩 좋지는 않지만 워낙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주가가 이때 오히려 저점 매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전기차도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그러면 배터리가 안 들어가나요? 배터리가 들어가죠. 오히려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하이브리드라도 그 용량을 더 늘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나더라도 배터리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로도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과 연기금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였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아주 낙폭이 과대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밸류에이션이 됐든 PER이 됐든 2차 전지 같은 경우 또는 꼭 2차 전지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낙폭 과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너무 낮아져 있는 그런 주가라면 한 번쯤 우리가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종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전자 앞에 두 글자만 바꿉니다. 뭘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LG전자. 그러니까 반도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LG전자인데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번 여름 매우 더웠죠. 전 세계적으로 다 더웠어요. 폭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에어컨이죠. 전기요금 걱정하더라도 당장 더우니까 그런 면에서 전자제품 판매량이 상당히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 너무 더우면 집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전자제품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판매가. 그래서 실제로도 반도체 업종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도 썩 좋지 않죠. 이럴 때 오히려 반도체가 아닌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LG전자 쪽이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데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LG전자가 그렇다면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024년에 올해죠. 3분기, 4분기가 또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반도체들이 상당히 휘청거리고 힘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와는 무관한 전자회사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LG전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쪽에 또 테마로 여러분들이 섹터로 좀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을 것을 실제로 보시면 LG전자가 2021년 한참 좋았다가 더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면으로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조금 상승 조짐이 있다라는 것도 기회가 또 반전에 또 기회가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특히 이제 이 뭐 기업 대 기업 판매량도 LG전자 같은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B2B 쪽의 포트폴리오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면 또 LG전자 쪽에 눈길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강화될 텐데 LG전자 인도 법인에서도 이제 기업 공개되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뭐 전자하면은 당연하게 반도체 쪽이고 삼성전자를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 반도체 전반이 좀 휘청거리고 주춤할 때 전자 중에서 반도체가 아닌 전자 LG전자 쪽에도 한번 참고로 한번 눈길을 시선을 좀 돌려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풍의 시선을 좀 돌릴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우선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선택한 종목 2차 전지주에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낙폭 과대주 한번 잡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평가 실적주로 잘 알려져 있는 LG전자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런 강화된 기대감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숫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다시 블랙먼데이가 올까? 바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ISM 서비스업 지수 51.5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덕분에 급락세가 조금은 주춤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 고용 지표는 하락했는데요. ADP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해서 9.9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해고자 수 급증 그리고 채용 계획 급감으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려가 심화됐었던 부분이다라고 펼쳐지고 있고요. 금요일장은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 구글도 4% 넘게 떨어졌고요.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하회했다라는 부분에 10% 넘는 하방 압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시간으로 9월 7일 우선은 미국 8월 고용지표 전망치 하회를 발표했습니다. 고용지표 실망감에 나스닥은 2.55%,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우리 증시 역시도 금요일장 하락폭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SK하이닉스는 1% 넘게 내렸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100개 정도 그리고 하락 종목은 700개가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통신과 헬스케어 등 경기 방어주가 좀 선방하는 분위기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우려 속에 고용지표 대기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됐다라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월 2일을 제외하고 그리고 8월 23일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는데요. 금리 인하폭 확대 전망에 엔화 강세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하락 및 금리 인하폭 확대 전망에 엔화 강세 재개 그리고 엔달러 환율
오늘은 143엔대로 하락을 했고요. 엔화강세와 엔캐릭 트레이드 청산 우려, 고용지표 악화로 침체 우려, 이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블랙먼데이의 과정을 다시 밟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블랙먼데이에서 야기한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됐었죠. 애매한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8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밑돌아서 투심이 악화됐는데 다만 실업률과 임금 상승은 좀 안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7월 고용 쇼크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분석 속에서 다만 경계감과 변동성은 조금 더 극심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금요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파란색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면서 파란색으로 분위기를 좀 하방 압력과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와 배당 매력이 있었던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또 한 번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헬스케어도 금리 인하 수혜와 학회 모멘텀으로 상승 흐름을 좀 받아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저가 매수세 유입에 10시경부터는 지수 낙폭은 어느 정도 좀 축소되는 분위기가 펼쳐졌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양호한 펀더멘탈과 신작 기대감을 바탕으로 지수 대비 선방한 모습을 보였고요. 펄어비스는 1.81% 거의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FSD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 계획과 더불어서 전기차 화재, 정부에서 화재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강세 흐름을 어느 정도 나타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재부상의 반도체 중심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업종 약세인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 측에서 큰 폭의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라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2차 전지도 이날은 하락 흐름을 크게 보여줬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각각 5%, 6%씩 약세를 나타내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만만치 않게 빠졌습니다. 한국과 더불어서 중국과 홍콩, 일본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역시도 1%에서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미국 8월 ADP 민간 고용 예상치 하회에 B컷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0.3원 하락한 1,332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혼조 흐름을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는 보합권 수준에서 금요일장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선 이번 주 대선 토론 등 주요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예상치 하회 시 침체 우려가 소강되면서 지수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매력 역시도 부여될 수 있다라고 밸류 매력 또한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굵직굵직한 이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각으로 9월 9일 애플 아이폰 16 포함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시총 1위 애플의 신제품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 유효한 레벨에서 상승 모멘텀이 부여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아이폰 16 시리즈를 포함한 신형 에이팟, 에어팟 그리고 맥스, 애플워치, 맥북 등 신제품 출시 공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16은 애플 최초의 인공지능 폰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생성형 AI 기능을 시리에 접목해서 챗GPT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더 큰 확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AI도 개발하지 못하고 챗GPT의 기술력을 사용하는 등 상반기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AI 랠리에서도 다소 소외됐었던 애플이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관련주 LG이노텍과 BH 그리고 자화전자 등도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받아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 첫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9월 10일이고요. 이번 토론 승패에 따른 지지율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론 내용에도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후보별로도 수혜 업종이 좀 달라지는 만큼 함께 지켜보셔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국내 참여 기업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도 학회 모멘텀으로 상승 흐름을 주 후반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미국의 소비자 신용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증시 위험도가 동반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박스권 전망 속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